안녕하십니까, 고양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소설 7강 서정인의 후송이라는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서정인 작가는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다만 최근에 2016학년도 10월 교육청에 강이라는 작품이 한번 수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인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강하고 후송. 강은 이제 작년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고요. 올해는 강이 아니라 지금 후송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EBS 교재 녹화하는 만큼 한 번은 출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작가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본문지문 읽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자,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간 것 같아. 그는 성중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성중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그는 뭐냐면 군이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성중의 귀를 들여다보고 있어.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귀에서 소리가 나요. 지금 이게 증상인데 성중이가 지금 아픈 이유가 이 귀에서 나는 요 소리 때문인 거야. 이해되죠? 요 소리 때문인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이니까 아니 어디가 소리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말이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이제 후송이란 말은 뭐냐면 후방 부대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 안 하고 이제 꾀병 부리고 이제 군대 저 병원으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 이게 군대 생활하면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몸이 아픈 애 어디가 아픈 애 가지고 군 생활 빼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군의관은 지금 성중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 말은 여기는 이 성중이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시겠지요.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다 나은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요.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여기서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군의관은 외관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없으므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중의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병에 걸린 게 없어. 외관상 문제가 없으니까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를 안 해보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치료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을 보자면 여기는 이 성중이는 성중인대로 서운한 거예요. 성중이는 성중인대로 서운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분명히 아픈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성의한 군의관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얘는 병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갈등의 이유를 알겠죠, 그죠? 여기는 이 성중이는 이제 귀에 환청이 들어 이명현상이 일어나면 이명현상이 이제 빈깡통을 이제 요 앞에서 빈깡통을 총으로 쐈거든. 그 이후로 이명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고통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싶다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후송은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군의관들은 하나같이 외관상으로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없다는 거야. 됐지? 여기서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하면서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진단 결과가 결국에 성중이의 반박 근거야. 나는 병이 들었다 하는 성중이의 반박 근거예요. 군의관이 계좌 땅 왔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운한 거야.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 멎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지금 그 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 멎어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전문의의 의견, 여기서 전문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알았습니다는 결국 후송시켜 주겠다는 거야. 뭐가 있냐면 태도의 변화가 생겼어. 태도의 변화가. 알았대 갑자기. 자, 그러면서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제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상병, 문중이더러 이 장교님 후송 상실한다고 그래. 자, 결국에 후송 상실한다 그래. 그러면 후송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후송을 결정한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태도가 변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결국 환자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오히려 전문의의 의견이 더욱더 존중되는 현상을 알 수 있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견이 더욱더 존중된다는 것은 결국에 환자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 성중이는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 청력표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진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수도 육군병원이야. 수도 육군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그쪽으로 후송해 보내달라는 거야. 글쎄 이 청력표 의견단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제 첨부된 청력도표를 펼쳤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다. 써져 있기는 후송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환자의 처지나 증상, 환자의 처지보다 이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규정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후송 조치하는 거하고 여기는 의견하고는 다른 거다. 너의 지금 상황과 처지는 후송하라고 했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사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음 페이지. 수도병원을 입원해서 특별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환자 외에는 위궤량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병원에서도 수도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만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지요. 대우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지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여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후송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냐 이거야.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기서 수도 육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송병원들 그 후송병원들의 시설 수준은 다 비슷하다. 병원 시설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옮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가 그렇게 옮겨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곳에 뭐가 적다? 병상수가 적다. 병상수가 적기 때문에 응급환자 아니고서는 후송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후송을 거부했습니다. 자, 후송을 거부했어요. 후송을 거부.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후송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자, 이게 지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송이 되느냐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송이 되느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후송 여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너의 지금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후송이 되느냐라뇨. 입원 환자에서 적당한 치료 방법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환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자가 치료 방법이 없으면 후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환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고 모든 게 다 집단 후송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개개인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 개인의 어떤 사정보다 훨씬 더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랬더니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니 보장은 못해. 여기서 결정하는 거니까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은 성중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놓으면서 덧붙였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이 말은 지금 빨리 나가라는 얘기가 나 급하니까. 그래서 성중이가 빨리 나가기를 우회적으로 알린 거야. 나 지금 할 일 많다고.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법을 잃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를 해주었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약을 써요, 약을. 자, 여기서 약을 쓰란 얘기를 했어. 이 약을 쓰란 얘기는 뇌물을 주란 얘기인 거야. 뇌물을 주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내준다. 이해됐죠? 그냥은 안 보내준다. 나도 50야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함부로 썼지 않았소? 그래요? 환자가 되려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에요? 성주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이란 건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결함. 그런 도덕적 결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 거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냥 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포기한 거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성중이는 내뱉는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대위는 오심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장대위는 곧잘 서울로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성주인은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대를 가졌다는 게 결국에 음악을 들으려고 지금 기대를 가졌다는 건 음악을 듣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스위치를 켜곤 했어요. 장대인은 서울에 가서 며칠씩 묵고 오는 게 당연히 뇌물을 썼기 때문이겠지, 그지? 자, 그다음 갑니다. 그의 여감은 되게 들어맞았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같이 넋두리를 놓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연하게 들려오면 반드시 그의 가파는 군소리가 따랐다. 대화가 번거로지고 말마다 귀찮아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주인은 대화가 번거로워 말마다 귀찮아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져. 지금 이런 상태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 군의관의 군의관과 소통 과정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야.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생옥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은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음악이 오히려 언어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지금 말하기가 싫어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들어주지 않는 거.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을 들으면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담해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는 이렇게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음악이라면 여기는 이 언어는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고 참섭해온대. 요게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 그럴 때면 오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었으나, 침묵은 금이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대요. 즉 다시 말하면 소통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소통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군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개인의 자유나 소통은 없고 오직 집단과 절차만 있는 그 군대의 문제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갈게요. 이 소설은 첫 번째, 일단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성격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유사한 사건이란 건 결국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조치, 비인간적 조치를 하고 있는 요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지금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이 여기서 지금 핵심인데 그래 봐야 여기서 봐라. 이렇게 공간을 이동해봐야 항상 그곳에는 대립적 견해가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대립적 견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어떤 처지, 개인의 처지나 불행에, 처지나 그 불행에, 거기는 불행에 무관심한 세태와 오히려 집단과 절차를 중시하는 군대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A는 뭐냐면 앞쪽에 대화고요. B는 지금 성중의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앞에는 대화를 활용해서 인물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고 B에서는 주로 성중의 내면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미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건 평소의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니지. 평소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환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의사의 모습을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후송심사위원회나 집단후송 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원활한 후송을 위해 환자인 성중이 스스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환자의 고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적이 없다니까. 여기는 이 작품의 핵심은 그런 환자의 고통은 무시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작품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6월 평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